GLI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이슨 리의 시사 전투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지난 일주일 동안 그 28년 전 4.29 폭동 1992년이었죠. 그게 또 혹시 되풀이되나 하고 그 한인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도 있었고 또 우려도 했었고 또 위협 같은 거를 이렇게 당했을 것 같습니다. 또 커퓨라고 그러죠. 통행금지 뭐 6시에도 했다가 9시에도 했다가 10시에도 했다가 지금 이제 어제 밤부터는 그것도 이제 없어졌는데 그걸로 또 불편하고 또 특히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또 경제적 그 손실도 많았었는데 그걸 딛고 다시 오픈업해서 좀 잘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절망도 하고 또 분노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한 달 전쯤 말씀을 드렸지만 이 1200불의 그 재난 보조금 그걸로 뭐 한 달 버티기가 힘들죠. 그게 5월 달이었으니까 뭐 또 한 번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자연히 이런 그 떼도둑 강도 그런 것들이 증가할 거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번 그 뭐 조지 플로이드 사태 뭐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. 근데 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 LA 폭동 때는 그 LA에 국한됐었는데 이번엔 그 미국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또 똑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앞에서는 데모하고 뒤에서는 약탈하고 방화하고 또 파괴 행위 이런 폭도들 뭐 루터라고 그러죠. 루터 또 이걸 진화하기 위해서 경찰들도 이제 많이 신경을 썼고 힘도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약탈하는 얘네들이 제가 보니까 그 방법론으로 또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. 92년도에는 뭐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이것저것 탈취해 갔는데 이번에는 부피가 좀 적고 고가품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, 뭐 금, 시계, 담배 가게, 마리화나 가게 등등 이제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조직력 있게 하는 거는 그 막대한 그 자금이 필요하죠 뒤에서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뒤에 안티파 그러니까 엔타이파시즘이라는 그런 그룹입니다. 이게 세계적인 그룹인데 그 조직을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했죠.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를 반대해서 그 파시스트가 이제 그 히틀러 같은 독재자죠. 그래서 극우를 반대해서 극좌로 탄생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독일이 지면서 히틀러는 자살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된 다음에는 이들이 적이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정부라 그러죠. 애나키라 그러는데 그거 반민주주의, 반헌법, 반법치주의 그런 거를 하고 이제 거기서 끌어모으다 보니까 서포팅하는 그룹들이 소위 그 소수민족, 그 흑인, 뭐 히스패닉, 또 LGBT라 그러죠. 그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게이, 레스비언, 뭐 트랜스젠더 그런 친구들 또 환경 운동가들 무조건 지구를 보호한다. 근데 거기도 좀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공장도 만들어야 먹고 살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무조건 공장 시설 반대 뭐 이제 그런 그 환경 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인류 발전에 이렇게 쐐기를 박으려고 했는데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 힘을 더하기 위해서 공산주의, 사회주의, 독재주의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히 반미국, 반 그 민주주의 그걸 정조준하고
지금 각종 데모를 그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악용하는 것이 옛날에 그 군사 작전 중에 성동격서라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평화 시위를 신고하고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뜻합니다.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거고, 또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 주동 세력 중에 이들이 끼어 있었습니다. 그거는 지금 또 뭐 민주노총 뭐 그 노동조합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한 증거 같은 것이 이제 쏠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. 그 덕택으로 탄생한 그 문재인 정권은 할 수 없죠. 이제 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같이 동조를 하고 그 상식 이하의 각종 좌파 이념에 치우친 정책, 뭐 소득 주도 성장 뭐 그런 것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한국이 우리 모국이지만 사회, 경제, 외교, 국방 이게 다 그냥 그 폭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. 참 안타깝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,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의 그 기본인 삼권 분립 그걸 무너뜨리고, 그리고 또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도 통째를 하고 탄압을 하고 칼럼니스트들 글 못 쓰게 하고, 또 국민을 돈으로 또 매수를 하고 또 사육을 하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암담한 미래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번에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죠. 주지사들이 그 주방위군을 빨리 배치하지 않으면은 연방 그 군인을 배치하겠다. 그러니까 지금 4.29 폭동 때하고 달리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루팅이나 이 절도범들이 없고 이 일부 이제 비싼 가게들이 이렇게 손해를 본 것은, 그때는 뭐 자존심의 뭐 대결인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주방위군이 닷새인가 엿새만에 왔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뭐 벌써 다 불타고 다 도둑맞고 옛말에 그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92년 폭동 때는 뭐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바퀴벌레 같은 그 약탈자들을 당시 저도 LAPD 경찰로 있었지만 전체 숫자가 7,000명밖에 안 됐었습니다. 요새는 10,000명인데 그걸 A, B 쪽으로 나누면 3,500명. 거기서 또 뭐 아픈 사람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무 보는 사람 빼고 하면은 LA시가 또 엄청 크지 않습니까? 468 스퀘어 마일입니다. 경기도만한 LA시를 뭐 한 3,000여 명이 보호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. 그런데 그때 주방위군이 또 며칠 지나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락 되긴 했지만, 근데 이번에는 참 좋은 게 초전박살 처음부터 불렀기 때문에 지금 뭐 몇 군데 한인들도 피해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안타깝지만 빨리 이렇게 그 해결이 된 그런 것을 보고 참 안심을 합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인들이 총기를 구입해야 되겠다. 또 뭐 한인회하고 해병 전우회가 뭐 합쳐서 타운 지킴이를 하겠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제가 경찰로서 볼 때는 많은 우려가 됩니다. 또 걱정도 되고요. 왜냐하면 총기라는 것은 그 전과자가 아닌 성인은 아무나 살 수가 있죠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총기에 관련된 법률, 그걸 소상히 알아야 되고 언제가 정당방위고 언제 쓸 수 있고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92년 폭동 때 그 두모 여인이라는 여인이 물건을 훔쳐가는 그 흑인 여자를 총으로 쏴서 사살을 했죠. 그래서 지금 거꾸로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결과도 있고, 이 총기는 또 철저하고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. 내가 쏘고자 하는 것을 좀 맞출 수 있어야 되고, 엄청 그 긴 시간을 또 소요가 되고, 또 항상 뭐 자동차 같이 기름치고 또 청소해 놓지 않으면은 정작 쏘려고 했을 때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또 낭패죠.
아, 이번에도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인데 그 위조 집회범이죠 사실.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그리고 순순히 그 체포에 응한 것도 아니고 또 반항을 했고 부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. 부검 결과를. 근데 플로이드는 그 심장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었고 또 피 검사 이런 걸 해보니까 펜타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마약인데 모르핀의 80배 강한 그러니까 마약을 이제 한 것도 나왔고 또 메스앰페타민이라고 그게 이제 락 코케인입니다. 그 이렇게 피는 건데 그거 물질도 또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? 범죄자가 범죄를 짓고 순응을 하지 않고 반항을 했으며 이런 뭐 마약도 하고 또 기저질환도 있었다. 그래도 죽으면은 미국에선 판례에 따라서 99만 불을 물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그 뭐 동생이나 뭐 부모들 뭐 100만 불은 이제 거의 이제 받게 되겠지만 이거를 갖고 명분이 제가 보기에는 약하죠. 그런데도 이 안티파나 이런 그룹들은 그것을 갖고 이렇게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. 그런데 이 법치주의 미국에서는 또 당연히 그 경관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하고 또 형을 살 겁니다.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좋은 것이고 다른 뭐 공산주의나 독재 사회에서는 한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고 뭐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은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?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. 여기 그 이제 경찰이 그 비디오 각종 비디오를 다 모아서 이 루터 그러니까 이 절도범들을 이제 체포하는 그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여기 이 모두 중범이고 방화, 절도, 뭐 침해, 뭐 중요한 법. 그런데 여기서 한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그 훔쳐간 물건을 자기가 다 쓸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들기 위해서 파는데 Receiving Stolen Property라는 법이 있습니다. 496조 형법인데 요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불짜리 되는 거를 한 20불에 샀다. 그러면 그 산 사람도 중범으로 처벌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한인들이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인회하고 해병 전후회가 타운 방범을 한다고 그것도 제가 우려한다 했는데 자칫 이분들이 그 공명심으로 다칠 수도 있고 또 사망할 수도 있고 또 해병대 그 복장 얼룩덜룩 하면은 또 혐오감을 또 줄 수도 있고 또 무기를 갖고 있는 갱단이나 거기에 그 무장하지 않은 이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. 그리고 또 훈련 옛날에 받았겠지만 해병대로서 그것으로는 지금 이제 연세들도 있으시고 참 위험한 일인데 참 그 조심하고 경찰하고 잘 그 얘기를 해서 포괄적으로 생명이나 재산 뭐 그런 걸 보호할 그런 그 작전 계획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그 은행이나 뭐 몰 그런 데는 시큐리티 가드를 다 채용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하는 거는 첫 번째는 자신의 의무자 권리입니다. 그리고 훈련이나 이 교육을 받은 그 시큐리티 가드들 또 라이센스를 소지한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이번 주말 지나면은 다시 이제 평온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. 부디 그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피폐된 타운 경제 살리기 동참 많이 하시고 외식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시 평화롭고 자유로운 LA로 재탄생하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